안녕하세요. 오늘 민서님의 질문 2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7번까지 했는데 오늘은 8번부터 시작할게요. 면접에서 떨어지면은 무조건 6개월이 아니라 만약에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시면 6개월 동안은 응시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종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굉장히 면접관이 마음에 들었고 얘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올라가는데 최종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좀 우리 회사 인재상이랑은 안 맞는 것 같다, 또는 어떤 결점이 발견이 돼서 이 친구한테는 좀 시간을 6개월 정도 최소한 줘서 좀 발전시켜서 더 향상된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페널티를 주는 건데, 아마 최종까지 가셨다면은 회사에서 또한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꼼꼼하게 검토할 경우 다시 지원을 그 전에 하셨으면은 들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케이스도 봤어요. 최종에서 탈락을 했는데 6개월이 다 미처 되기 전에 지원을 또 한 거예요. 해서 또 최종을 봤는데 굉장히 운이 좋았죠. 면접관이 달라져서 운 좋게 붙어서 합격한 친구들도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운도 많이 따라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가능한 건 회사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 상으로도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한 경우는 그런 친구들도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가능하죠. 6개월 동안의 페널티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참가 가능합니다.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을 때는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 탈락하시면 다음 기수에 또 공채가 났다, 오픈데이 났다 하면은 또 가서 보실 수도 있어요. 단 최종에서 탈락하셨을 때는 6개월 동안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페널티 규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외향사이니만큼 복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단 비즈니스 수트라는 규정 안에서 뭐 색깔이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스트라이프가 있든 스커트가 빨간색이든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게 나한테 되게 잘 어울리고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왠지 자신감이 느껴지고 막 왠지 행운이 나한테 붙을 것 같고 막 그런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이라면 면접 때 입고 가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일명 유관순 복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스커트 뭐 이렇게 입고 가는데, 외항사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는 블라우스 뭐 7부나 아니면 반팔 정도 다 이렇게 너무 나시 이런 거 파지는 거는 좀 안 좋겠죠. 뭐 반팔이라든지 7부 정도의 그런 블라우스에 스커트, 본인한테 어울리는 뭐 H라인이라든지 A라인이라든지 너무 막 퍼지지 않는 그런 스커트 입고 앞코가 막힌 구두 신고 가시면 되고요. 가을, 겨울쯤 됐을 때는 위에 비즈니스 자켓 그리고 정장으로 이렇게 한 벌 입고 가시면 되죠. 근데 외향사인 만큼 머리를 뭐 꼭 쪽머리 해야 된다, 소란머리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보다는 반묶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반묶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스러운데 또 한국인 지원자들은 굉장히 딱 갇혀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면접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미 알고 계시고요. 에미레이트 항공의 경우 정말 복지가 상당하죠. 어디 내놔도 막 꿀리지가 않을 만한 상당한 복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입사하게 되면은 룸메이트 2명 또는 3명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제공을 해줘요. 보통 한 30평에서 40평 정도 되고요. 건물 안에 수영장, 그 다음에 헬스장, 수영장과 짐이 딸려 있고요. 24시간 CCTV랑 경비가 돌아가는 그런 숙소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집 같은 경우는 안에 화장실이 딸려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장실이랑 욕조랑 딸려 있는 그런 방이었고요. 욕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여튼 화장실이랑 샤워 시설은 다 딸려 있는 개인 방이 주어지고요. 가구들, 화장대, 옷장, 침대, 뭐 의자, 책상
이런 거 싹 다 갖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뭐 가구를 살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엑스트라로 좀 더 나는 뭐 탁자를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케아 가서 뭐 사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다 주고, 침대뽀라든지 베개, 뭐 베개보 이런 거 커튼까지도 다 회사에서 주는데, 본인이 꾸미고 싶으면 이제 이케아나 자라홈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뭐 이불보 가져와가지고 예쁘게 꾸밀 수는 있어요. 집 안에서 공동 시설 같은 경우는 주방, 거실 이걸 같이 쓰거든요. 세탁기도 같이 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시고, 본인이 비행 가기 전에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씻고 샤워하고 뭐 화장하고 이런 때 쓸 수 있는 공간은 다 방 안에 딸려 있어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식탁, 의자, 소파, 심지어 포크, 나이프, 뭐 접시 이런 식기류까지 회사에서 다 줘요. 그리고 아파트 앞으로 20분마다 이제 회사 그 버스가 다니거든요. 우리가 비행 가거나 아니면 본사 일이 있을 때 회사 갈 때 사용하는 그런 버스가 20분마다 아파트 앞에 옵니다. 그래서 그거 타고 이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 이외에 친구들 만나러 가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교통비라든지 식비는 본인이 다 이제 하기 나름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입사하게 되면은 30평 이상의 아파트에서 2인 또는 3인이 거주를 하게 돼요. 뭐 2베드룸이 걸릴지 3베드룸이 걸릴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운이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이사도 다닐 수 있어요. 그 숙소 내에서 이제 이사도 다닐 수 있고 하는데, 룸메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나는 이 친구랑 같이 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성별이 같아야겠죠. 대신에 성별이 같으면은 회사에 신청을 해서 같은 아파트로 좀 넣는 식으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달린 개인 방을 사용할 수 있고요. 거실하고 부엌은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제가 느끼기로는 물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기름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죠. 두바이는 산유국으로서 물보다 기름이 더 저렴한 나라니까 뭐 그런 휘발유 같은 경우는 두바이가 더 저렴하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막 비싸다고 많이 느끼지 않았고, 한국이랑 거의 얼추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고, 단지 두바이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물품들이 있잖아요. 뭐 음식이라든지 그런 물품들은 우리가 전 세계 비행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파스타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태리 비행 가서 파스타랑 뭐 소스랑 뭐 되게 신선한 야채 이런 거 사올 수 있고요. 만약에 호주를 가면은 삼겹살을 사온다거나, 스위스를 가면은 유제품이 유명하니까 유제품을 공수해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물품들을 많이 공수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그 회사 내부에 지하에 베이스먼트에 클리닉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정말 병원처럼. 그래서 뭐 의료 수준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클리닉이 있고, 처음 입사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클리닉에서 뭐 예방주사, 뭐 말라리아라든지 승무원들 비행 많이 다니니까 예방주사 많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예방주사도 맞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비행 다니다가 이제 좀 아프거나 하면은 클리닉 가가지고 진단받고 약도 타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회사 내에 있고요. 말씀하셨던 치료비 보장 부분은 후 청구 형식인데요. 먼저 치료를 받고 회사에다가 후 청구하면은 그게 다음 달 페이먼트에 이렇게 월급이랑 같이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국 와서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영수증을 꼭 떼가야 돼요. 영수증을 떼가서 회사에다가 내면은 그거를 월급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주는 형식이었고, 제가 근무를 할 때는 1년에 60만 원까지 지원이 됐어요. 근데 지금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있을 때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똑같이 고정이 될 수도 있고 더 올랐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원래 에미레이트가 키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키 제한이 160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대행사에서도 키를 160 재고 조금 모자라신 거, 뭐 0.5cm 모자라신 거 정도는 아마 면접관의 재량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영어도 잘하고 서비스 마인드도 막 투철하고 굉장히 난 면접관으로서 얘가 마음에 들고 우리 회사에 공헌을 지대하게 할 것 같은데 키가 0.5cm 모자라 라고 한다면 정말 면접관 입장으로서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룰에 딱 맞게 160으로 끊어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0.5cm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얘를 데려가서 우리 같이 일을 하고 싶을 건지 고민을 할 것 같고, 면접관하고의 그런 코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0.5cm 정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뭐 전보 지우개? 이게 160으로 늘어난 게 아무래도 380 같은 그런 새로운 기종들이 들어오면서 기내 선반의 위치가 조금씩 높아졌거든요. 요것이 이제 키가 간당간당하면은 그 선반에 덮개를 꽉 닫을 수가 없으므로 그게 안전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키 제한을 조금 둔 것 같은데, 어쨌든 160으로 바뀌었으니까 스트레칭이나 좀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좀 한번 키를 늘려보세요. 흉터의 경우는 유니폼을 입었을 때 보이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뭐 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검사를 할 때 속옷만 착용하고 이렇게 뭐 흉터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유니폼을 입혔을 때 이렇게 보이는 팔 부분이나 이런 곳에 흉터가 심하지 않으면은 괜찮아요. 흉터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컨실러나 이런 걸로 조금 가려서 너무 보기 흉하지 않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외항사 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외항사도 외항사 나름대로 이제 회사마다 분위기가 되게 다른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근무를 했었던 곳은 에미레이트 항공이니까 에미레이트 항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에미레이트 항공에도 체인 오브 커맨드라는 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뭐 명령의 그런 사슬이라고 해야 되나? 위계 질서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할 때는 딱딱딱딱 움직여야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체인 오브 커맨드가 파일럿, 부파일럿, 사무장, 부사무장,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응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비상시에 이렇게 명령을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고요. 당연히 일적인 부분에서는 저보다 조금 높은 계급의 그런 분들, 시니어의 말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는 확실해요. 똑같아요. 하지만 자기 의사를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다른 항공사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항공사 얘기도 제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면은 에미레이트 경우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주니어야, 완전 막내인데, 팀에서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사무장한테 가서 나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사무장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이거저거 이렇게 들어보고는 네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실제로 일을 할 때 그것도 적용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소통, 의사표현 같은 게 굉장히 자유롭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할 말 있으면 가서 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위기의 항공사들도 꽤 있죠. 비행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야말로 개인 자유 시간인데요. 그때 원하시면은 사무장이든 부사무장이든 뭐 다른 동료들 간에 마음에 맞는 동료들이 있으면 같이 시내 관광도 나가기도 하고요.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자기 너무 피곤해 그러면은 그냥 뭐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도 상관없고요. 정말 비행이 끝나면은 자유시간이에요. 글쎄요, 저는 다른 항공사 경험은 없어서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근무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되게 좋았던 거는 동료들, 뭐 저의 상사거나 아니면 저보다 주니어인 그런 친구들에 상관없이 정말 친구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온
친구랑 같이 얘기하는 듯이 그들과 그들의 사고방식, 정말 다르게 살아온 그들의 생각 이런 거를 한 번씩 접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비행이 끝나고 나면 정말 개인이 마치 그냥 관광 온 것처럼 원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관광을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본인이 굉장히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자유로워서 좋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 혜택이 너무 좋았다는 거. 정말 가면은 생활에 대한 그런 걱정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비행만 하시면서 사실 수 있어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빡빡하잖아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 에미레이트 항공 같은 경우는 복지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시고 가서 그냥 일 열심히 하시면서 생활 즐기시면서 사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이제 승무원으로서 단점 같은 경우는 항상 시차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 에미레이트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규모가 점점 불어나다 보니까 저 마지막에 비행이 정말 많았거든요. 비행이 정말, 나 정말 비행하다가 막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행을 되게 많이 해서 좀 그런 체력적인 부분의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 뭐, 이 직업의 특징이죠. 외항사의 특징상 한국이 때때로 그리워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카톡도 있고 요즘은 스카이프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이제 가족들, 친구들과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프가 뭐 3일만 돼도 이제 한국 자유자재로 직원 티켓 써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극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7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떻게 좀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서님께 제가 말씀드리기로 다른 그냥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영상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고민거리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 메일 drlacy0822gmail.com으로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붙여 놓을 테니까 메일로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궁금하신 점, 국내외 항공사 상관없어요. 제가 입시 면접관도 하고 그 다음에 외항사 면접관도 했었기 때문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하신 점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은 사실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제가 모두 다 답을 드린다고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유용한 질문들 뽑아서 이렇게 영상 만들면 다른 분들하고도 굉장히 공유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질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